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8일 토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목이 조금 쉬었네요. 오늘 금요경마가 지금 제 목 상태처럼 조금 답답하고 좀 아쉽고 그런 경주가 좀 많았어요. 제주 1경주 잘 잡고 시작했는데 부산 1경주부터 좀 꼬였습니다. 제 주력 막건이 이제 2, 3이었죠. 2도 복병이고 3도 복병인데 2를 놓고 할까 3을 놓고 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3을 추천했어요. 좀 더 강하게. 근데 1번마하고 3번마가 한 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건 2번을 축으로 가자라는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한 집 막건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1-3으로. 이렇게 꼬이면서 오전장을 시작했는데 오늘 이런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복병을 좀 잡아내고도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오늘 같이 동반하신 분들은 아마도 좀 답답하고 화가 났을 겁니다.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런 아쉬움을 털고 토요경마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잡아내고 있는 마필들 내용이 좋기 때문에 이 잡아내고 있는 마필들이 토요경마는 분명 좋은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바로 선구처 공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5라운드, 7라운드, 식경주 12경주. 자, 7라운드가 토요 최고의 선택인데요. 1경주를 메인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전반부 최대 승부처로 힘을 한번 실어볼 예정입니다. 토요경마는 오전장에 조금 서둘러 나와 주신다면 반드시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 모으고 있는 마필들 제껴놓고 일단 제가 기대하고 있는 마필 관악산 체크인입니다. 사행하는 악벽 때문에 공백을 가졌고 재검받고 복귀전을 맞이하는 마필입니다. 사행악벽은 거의 고쳐진 것 같습니다. 병합 풀려나면서 외곽을 돌았는데 통상적으로 이 사행하는 악벽을 가진 마필들은 병합할 때 안쪽에 두고 다른 마필을 외곽에 둡니다. 관악산 체크인은 외곽에서 안쪽에 있는 마필들 돌면서도 크게 사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주행을 하면서 훈련을 소화를 냈거든요. 이건 사행악벽은 거의 잡혔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능력 발휘 가능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만 뛰면 입사권 사이즈로 손색이 없는 마필이죠. 여기에 훈련 우수마 엮어서 첫 경주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이 부산이나 제주보다 약간 적중률이 좀 떨어져 왔어요. 이제 이번 주는 서울에서 좀 칼을 제대로 갈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주력 무대가 서울인데요. 이건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반드시 이번 주는 서울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한번 끌어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첫 시작이 토요 1경주입니다. 첫 경주 선택 승부로 힘있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1경주입니다. 2라운드입니다. 드림오이즈
블루피오라 두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3번 댄싱 그레이티, 5번 마이티 스윗. 여기서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라는 판단이에요. 뭐 고만고만한 표를 한 표, 두 표, 네 표 이렇게 받은 마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네 마필을 넘어설 만한 마필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압축이 좀 필요하겠고요. 뭐 개인적으로 드림워이즈는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복으로 좀 공략을 해볼 만한 마필, 뭐 복승식 소액까지도 가능하겠죠. 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번 지켜본다면 4번 하이프 썬더, 8번 스마일링 프린스, 요 정도가 일단 훈련 시에 눈길을 끌었던 마필 가운데 요 두 마필입니다. 3복 또는 복승식 소액 가볍게 한번 엮어둘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3라운드입니다. 관악산조이, 벽송, 이강의 전력이 눈에 띄게 돋보이는 경주입니다. 뭐 도전 세력들 몇 두 보이긴 합니다. 3번, 9번, 뭐 10번 요런 마필들 가능권에 있긴 한데 이번 경주도 좀 다양한 성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저배당이 유력해 보입니다.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주도 큰 배당이 나올 레이스 아니에요. 역시 다양한 성식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3번까지도 인기 마필이고요. 크레이지 창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데 이 곡선이 가파른 곡선이 아니라 아주 완만한 곡선이에요. 근데 원체 이제 좀 둔탁한 주행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마필 자체가. 그래서 발버듬이 조금 시원해졌다는 느낌은 드는데 지난번에 발버듬이 사실상 좀 제가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교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마필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시원했던가? 그리고도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왔던가? 그게 조금 비교가 좀 쉽지 않아요. 이번에 좀 더 시원한 느낌은 분명히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도 순위 상승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그 상승폭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편성이 만만치가 않네요. 크레이지 창은 좀 더 느린 흐름, 느리고 약한 편성을 만났을 때 이번 경주가 조금은 아주 하이페이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클립스 블랙이나 스플렌디드가 느린 마필이 아니거든요. 크레이지 창이 올라오기에는 조금은 빠른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느린 흐름에 컨디션이 조금만 더 올라온다면 한번 노려볼 만할 거예요. 이번까지는 뭐 한 3복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자, 5경주입니다. 5등급 1400 11도의 마필 출격합니다. 토요 두 번째 선택입니다. 승부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거센강호, 순발력과 스피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거센강호. 이 레이스는 전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센강호의 유수부 쟁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전적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주 중간에 이게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레이스가 맞죠? 한 방에 잘 찾았네요. 자, 그 센강호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스타트하는 과정에서 약간 매끄럽지 못했다, 당했다, 막혔다, 그리고 뚫고 나와가지고 이제 3위를 차지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있었는데 기수가 교체가 됐어요. 유성환으로 교체가 된 가운데 출발지가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만 뭐 이마필의 순발력과 스피드, 근성,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레이스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번 경주거리가 1400입니다. 외곽 게이트의 마필들이, 특히 순발력 있는 외곽 게이트의 마필들은 뭐 어떤 측면에선 유리하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는 경주거리가 1400이거든요. 쭉 밀고 나가서, 안쪽에 마필들 많이 있습니다만 쭉 이를 밀고 나가서 서서히 자리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거리적인,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생강으로서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자, 문제는 유수부쟁선이라는 마필이 이제 깜빡이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 마필을 안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 깜빡이로 문세영이라는 카드, 이 카드 때문에 이 마필이 능력 이상의 플러스 알파였던 인기를 모으고 있어요. 이 능력이 아닙니다. 인기가 이렇게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뒷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딱 한 번 우승을 거둡니다. 내측 게이트에서 선입 체득 작전을 펼치고 우승을 끌어냈어요. 그 다음 경주 출발이 매끄럽지 않은 가운데 후미, 또 출발이 매끄럽지 않은 가운데 후미. 이번 경주도 이 마필은 스타트 기복 때문에 저는 장담 못한다. 스타트를 잘 봤더라도 그 센 강호를 넘어설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유수부쟁선의 순발력은 그야말로 그 센 강호 외곽에서 졸졸졸 따라가면서 잘 봤더라도 못 받으면 그냥 뒤에서 깨구락지 되는 거고, 결국 이번 경주는 최저배당의 메리트가 아주 떨어지는 약한 레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 일단 믿음직한 축이 서 있고요. 직전 스타트 과정에서 당했지만 정상적인 발출하면 이 편성에서는 인정해야 될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저배당 깜빡이를 형성할 11번이 아주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노리고 들어갈 관리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훈련, 아주 쌍심지를 켜고 찾아낸 훈련 우수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마필이 3두 2두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맞추기 쉽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 좀 잘 찾아놓고 놓칠까봐 그게 지금 문제예요. 노릴 마필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잘 압축해서 이번 경주 5라운드 역시 좋은 결과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픈 인기마 싹 날리겠습니다. 6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라운 이클립스와 파이널고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대승마, 탐나 최강자, 3명 다이아, 에덴의 동쪽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는 폭병이 한두 있는데 바로 거센 폭주라는 마필입니다. 거센 폭주, 직전 경주 그야말로 폭주하면서 레이스를 그르치고 말았죠. 근데 지금 훈련 시의 흐름은 안정적이에요. 여기에 스피드는
출전한 마필 오히려 대승마보다 저는 위에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 정도로 경쟁력 있는 스피드를 과시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파워감도 상당하고요. 거센 폭주를 어떤 초이스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주 이 거센 폭주의 어떤 포지션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추천 경주를 한번 고려해보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좀 확인이 될 필요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거센 폭주와 함께 엮어 먹을 정확한 마필 확인된다면 축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번 경주가 라운 이클립스라든지 대승마 파이널고 3명 다이아 어쨌든 뭐 내용 확인이 가능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축에 대한 확신이 선다면 공략 강도를 올려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거센 폭주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7라운드입니다. 5등급 18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자, 토요 최고 선택. 일단 토요 1라운드와 7라운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연말 보너스를 토요 경마에 안겨들 수 있는 레이스는 바로 1경주와 7경주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A급 관리마를 중심으로 한번 풀어갈 예정입니다. 현장 상태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마필이 있어요. 1번 바주카보이 그리고 6번 엘도라도 흥부입니다. 바주카보이는 지금 거세하고 직전 체중이 엄청나게 빠졌었죠. 제 기억에 지금 한 20kg 이상 빠진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도 제법 뛰었어요. 그리고 거세 이후에 두 번째 경주입니다. 엘도라도 흥부는 직전 경주 뛰고 나서 거세했어요. 이번 경주가 이제 거세 이후의 첫 경주인데 바주카보이는 투지 넘치는 걸음을 보이면서 훈련 시의 상태나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엘도라도 흥부도 아주 경쾌한 몸놀림이에요. 훈련 강도를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지 못하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어쨌든 엘도라도 흥부도 지금 상태나 걸음이 정상적으로 지금 훈련 상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거세 수술 자체가 이제 뭐 최근에는 워낙 발전이 돼가지고 발달이 돼가지고 예전처럼 경주마에게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세하고도 바로바로 입상을 하는 마필들도 곧잘 나옵니다. 어쨌든 이 바주카보이와 엘도라도 흥부는 최종적으로 판단은 현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필들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A급 관리마를 놓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습니다. 두 마필 다 강하게 보기 힘든 그런 여건이에요. 제 관리마를 놓고 힘을 실어드리는 토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7라운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끌어내겠습니다. 8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등급 12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믿음직한 축이 서 있죠. 리얼딜. 이 리얼딜을 중심으로 꼬리찾기입니다. 꼬리찾기 레이스인데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은 이제 뭐 용암세상이라든지 라운드 판타, 대형 클래스 이런 마필들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뭐 일단 훈련시의 그룹으로나 뭐 용암세상이 워낙 좋아요. 지금 좋기 때문에 약간의 공백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나 흐름은 너무 좋거든요. 일단 훈련만 놓고 보면 16인데, 자, 이걸 파고들 제 관리마가 안도 있습니다. 이 마필에 대한 최종 판단 역시 현장에서 가져가면서 현장 추천 경주를 한번 가져가 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 마필 이번에 의지가 좀 약하게 접수가 된다면 뭐 이번 레이스는 그냥 16을 중심으로 방어권 한두 마리 정도로 압축이 되는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크게 뭐 제 관리마를 제외하고는 그래프대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는 전망이고요. 인기마 가운데 한두 좀 불안하다면 라운드 판타가 상태는 좋습니다만 외곽에서 순발력을 바탕으로 레이스를 풀어가야 할 마필인데 쉽지 않죠.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리얼딜, 엘리트 로얄 아니더라도 뭐 용암세상도 빠르고 도끼들견도 빠르고 자리를 잡기가 난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11번은 공략권에서 빼고 풀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9라운드입니다. 4등급 1600 12 마필이 출격합니다. 한강 퍼펙트가 뭐 만만한 편성을 맞이했습니다. 후차권에서도 최근 기세가 좋은 프린스데이가 유력하긴 한데, 자, 이상규 기수가 불안하고요. 이 이상규 기수가 불안한 게 이번 경주가 1600이에요. 발주하고 코너가 바로 꺾여버리기 때문에 이 1600 외곽 게이트에 이상규라면 뭔가 이상규 기수가 또 한 건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48이 아마 깜빡이로 팔릴 경주예요. 사이즈로는 48이죠. 여기서 그냥 일직선 뛰면 48입니다. 근데 경마가 그렇게 일직선으로 뛰는 경주가 아니고 출발하자마자 코너 꺾이면서 여기서 그 거리 손해를 보고 자리 잡는 과정 어려움을 겪다가 직선줄에서 빨리 지쳐버리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상규 기술을 믿고 한번 풀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상규 기술을 믿고 풀어간다면 4번을 중심으로 팔을 꺾어버리고, 훈련 시의 모습은 제타마스타가 이제 눈길을 끌어요. 근데 사이즈로는 제타마스타도 장담 못할 사이즈거든요. 상태는 좋아요. 2kg 부담 중량 증가. 실버레인도 외곽에서 선행을 할 수 있을까? 고민. 선행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마필들보다 순발력에서 한 수 이상 앞서 있습니다. 근데 힘을 써야 돼요. 쉽게는 못 갑니다. 바로 코너가 꺾이는 상황에서 뭐 툭 튀어나오고 다른 마필들보다 앞서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빨리 밀어서 들어가야 이 코너 돌기 전에 최소한 거리를 손해보지 않고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힘을 쓰지 않고 쉽게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 실버레인도 불안, 프린스레인 삭제, 제타마스터는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만 사이즈에 대한 불안감, 골드 시대도 선입도 가능합니다만 57을 달고 있기 때문에 앞에 가는 게 유리한데 실버레인이 밀고 나오면 이 마필도 불안. 자, 딱 흐름은 4를 놓고 배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네요. 한강 퍼펙트 놓고 그래프 약한 마필들 가운데 훈련 우스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역시
현장에서 한번 공략 강도를 올려볼 수도 있겠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찬이고, 금이블루, 남산무적, 퍼플삭스 다 되는 마필입니다. 충분히 사이즈 가능한 마필이에요. 강약 조절하면서 인기 마필 가운데 받칠 마필 받치고 어설픈 인기만 싹 꺾어버리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0라운드입니다. 3등급 1600 10대 마필이 출각합니다. 역시 1600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힘을 한번 실어 드리겠습니다. 9경주하고 10경주를 승부로 좀 고민을 했는데 10경주가 적중하기가 좀 더 좋아 보인다 라는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로 가져갑니다. 역시 문세영이 충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주예요. 장비대운 1600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던질 수 있는데 훈련시의 그름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순이고라는 상위고 마필하고 병합을 했는데 외곽을 타고 따라가는 그름이 뒤측선까지 상당히 길게 이어졌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비대운의 그름이 그렇게 짧게 무너지는 그름은 아니더라. 자, 그러면 단독 선행 가능하죠. 짧게 무너지는 마필이 아니면 뭐 출발하자마자 코너 꺾이면서 선두권 장악하고 전반적인 레이스에 2점을 안고 뛴다면 장비대운은 한 바퀴 돌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남은 한 자리 핑크윈, 드림플레이, 토로의 망치, G모션 이런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화끈한 환수를 안겨줄 마필까지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예를 들어서 장비 무지개 같은 마필, 훈련시에 그러면 분명 2% 부족해요. 근데 이 마필은 예전부터 항상 그랬습니다. 뭔가 훈련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실전에서 훈련보다 더 뛰어버려요. 앞말답지 않은 근성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물론 뭐 이번 경주 장비 무지개를 그렇게 제가 강하게 추천드릴 상황은 아닙니다만 출발지도 밀려있고 훈련시에 그럼도 아직 마음에 쏙 들지는 않아요. 가능성 있는 마필 가운데 한두란 얘기입니다. 스타체인저 역시 가능성 있고요. 럭키파티는 좀 팔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요 마필들이 눈길을 끄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 마필들과 함께 인기만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설픈 인기만 정리하고 복병 가운데 좀 더 느낌이 좋은 마필 위주로 정리해서 이번 경주를 승부로 붙어볼 예정입니다. 11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7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하는데요. 사탕소녀 매직 임팩트, 테노 두 마필 다 최근 기세 좋고 상태 좋고 뭐 읽문으로는 그냥 테노 같은데 도전 세력들이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3번, 6번, 그리고 복병감으로 4번, 8번, 9번. 다수의 마필들이 충분히 빈틈을 한번 노릴 수 있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테노 쉽게 인정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상황이 오면 저는 이쪽이죠. 제 성향으로는 저는 이런 경주에서 테노 한방 추천 안합니다. 3배?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용 좋은 마필로 압축해서 한번 풀어보자 라는 주의입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12경주 2등급 18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한강파워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58이에요. 이 고민스럽죠. 고민스러울 때, 인기매가 불안할 때 뭐 있습니까? 그냥 꺾어야죠. 너무 제가 쉽게 얘기하나요? 하지만 저는 이 불안감에 떨면서 이걸 안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58인데 6을 넣고 덜덜덜 6 넣고 세영아 58이지만 끌고 와줘. 이런 공략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형이 좋고 개인적으로는 사이즈를 세게 보고 있고 일간스포츠 때 요마필 놓고 한번 추천까지 드려봤죠. 아쉬운 3회에 머물렀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보고 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58을 한 번에 극복해낸다? 쉽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왜? 이 멍청주 편성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한강파워가 58 달고 여유있게 들어올 정도로 넉넉히 있을 마필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선택은 한강파워.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그냥 꺾어버리고 제 기준에서 안정감 있는 마필 놓고 들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 승부처는 6번을 꺾어버리고 간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토요 12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토요경마 평소보다 서울 경주가 한 경주 늘어났습니다. 이악 물고 준비했습니다. 부산과 제주보다 서울을 못하는 서울 전문가, 이건 좀 자존심이 상합니다. 반드시 이번 주는 서울에서 성과를 끌어내고요. 제주도 오늘 좀 1-3착, 2-3착 오늘 제주 1경주 시원하게 주력으로 때리면서 시작했는데 그 뒷경주가 계속 그냥 착수는 와요. 1-3착, 2-3착 화나더라고요. 그런 경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일은 좀 더 좋은, 좀 더 운이 따라야 됩니다. 경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